네, 안녕하세요. 아카로드에서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최우준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원장님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문자나 저희 설명회 소개 글에 보면은 개정교육과정하고 대입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아마 안내가 나갔을 텐데, 학년별로 한번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3 학부모님들도 오셨다고 해서 제가 저희 상담 실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중3 학부모님들 왜 오세요? 그랬더니 재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재수하면 뭐 바뀌니까 그거를 들으러 오시는구나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재수하면 재수 없다고 하지만 근데 저희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는 참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재수를 해도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2028학년도 현 중2 아이들이죠. 중2 아이들이 이제 바로 바뀝니다. 2022 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고등학교가 가면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역인재 전형 강화, 제가 이 부분을 써놨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현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자사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뭐 전주에 있는 상산고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지역인재 전형을 현재는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대치동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다. 근데 고등학교 때 난 상산고 갈 거야. 그럼 지역인재 못 받습니다. 중학교부터 이제는 그 전주에서 나와야, 그 지역에서 나와야 지역인재 전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한번 써봤고요. 그리고 아직 개편안이 이제 12월 중에 아마 완성돼서 개편안으로 나올 텐데, 현재는 시안이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2026년에 대입 전형이 발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안은 4년 예고제지만 대학들은 이제 입학 전형을 2년 전에만 발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들이 아마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그 입시 전형을 어떻게 할지 계속 시도를 해볼 거예요. 테스트도 해볼 거고, 뭐 논술도 넣어볼 거고, 면접도 넣어볼 거고, 이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수가 맞다면 이제 4년 예고제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하 아이들, 이제 그때 개편에 다시 나오겠죠. 2032 대입 개편 나오고. 근데 이때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게 서술형, 논술형 수능을 한번 도입을 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신 쪽을 살펴보자면, 어머니들 너무 많이 보셨죠, 이 표. 1등급이 원래 9등급제에서는 4%였는데 5등급제로 바뀌면 10%로 된다. 그래서 변별력이 약화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이거를 현재 중2 인원수로 바꾼 자료를 제가 한번 따왔습니다. 다른 데서. 근데 전체 1등급이 현재 9등급제일 때 1332명입니다. 그러니까 현 중2 학생 수가 42만 명이라고 봤을 때. 근데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전체 1등급이 6,970명까지 늘어나요.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래서 변별력이 약화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변별력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특목고가 유리해질 것이다, 자사고가 유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했냐면, 첫 번째로 당연히 일반고를 가서 내신 1등급을 얻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왜냐면 날고 긴다는 애들, 특히 뭐 저희 대치동 아이들 자사고 특목고 가서 같이 경쟁하는 데서 1등급을 받는 것보다 일반고로 가는 게 더 쉽겠죠.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 1등급의 비율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특목고에서 기존 2등급을 받는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 1등급으로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리함이 줄어들었다, 살짝 유리해졌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최상위권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가 이 말이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6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 기존의 고교학점제를 보완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기사 내용인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현황 및 과목에 관련된 정보를 대학에 확대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내놓았죠. 한번 읽어보면 이 노란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과목별 학습 내용, 평가 방법 등을 대학에 추가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그 내신을 학교 생기부를 제공을 할 때 이 내용을 덧붙여서 대학에다 제공을 하겠다 이 말인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학에서 이 학생이 어느 학교인지 몰라요. 이름은 알려주진 않지만, 하지만 그 학교에서 뭐를 가르치는지, 개설 과목이 다르죠. 아까 김지성 원장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교육 과정이 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배운 것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과목이 같더라도 이제 논서술형 평가가 강화가 되고 교사들마다 평가 기준안이 다 다릅니다. 초등학교 지금 부모님들 계시니까 제가 초등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제가 9년 정도 했었는데 그 학기 말마다 통지표라는 거 혹시 받아보시죠? 거기에 보면 뭐 국어, 수학, 영어 이래가지고 뭐 어떤 거를 잘하고 어떤 거에 흥미가 있으면 이렇게 써 있죠.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학이라고 치면 수학에 6학년에 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원주율에 대해서 배웠다. 그럼 원주율을 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 학생은 뭐 원주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이를 적용하여 문제를 잘 푼다. 근데 이 기준안을 학교마다 그 수행평가 기준안을 다 다르게 하게 돼 있어요. 교사마다 다 다르게 하게 돼 있고 그것들을 이제 다 공개를 하거든요. 학교 홈페이지에. 근데 그 내용을 알려준다는 거는 이 고등학교에서 뭘 가르쳤고 어떻게 평가를 했고, 그러니까 평가는 어떻게 보면은 대학이 작정하고 이제 이 학생이 어딘지 알아봐야겠어 그러면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까 김진성 원장님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다양화되어 있고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고, 왜냐하면 이번에 내신 개편을 하면서 대학에 내신 등급을 주지만 표준 편차는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존에는 표준 편차를 주면 이 학교가 자사고인지 특목고인지 대충은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표준 편차를 주지 않고 이거를 주겠다. 그래도 이거를 주게 되면 결국엔 대학에서는 우린 몰라요 하지만 결국엔 어느 고등학교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 바쁘실 것 같아서 제가 공청회를 직접 봤습니다. 4시간 정도 하는 걸 봤는데 각 회에서 이제 제안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뭐 다 반영된다는 아니지만 이건 그냥 제안 내용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첫 번째로 교육학과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능에서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보니까 변별력이 약해지는 것 같다. 교육학과 교수 입장에서. 그래서 심화수학처럼 심화사회나 심화과학 과목도 만들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제안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받아들일지 아닐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심화사회와 심화과학은 수능일에 시험을 보지 말고 수시로 이제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 마치 경시대회가 열리듯이 학기 중에 심화사회나 심화과학을 보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물리 올림피아드니까 이름이 바뀌었죠. 물리대회가 1년에 2번씩 열리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뀌고 난 후에 저희 물리 선생님들이랑 왜 2번씩 바꿨을까 생각하다가 좀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잠깐 추측은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직 고교 교사가 이제 제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되면,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주요 내용이 이런 거죠. 내신의 논서술 평가를 강화하자. 그럼 학생부 기재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기존에 오지선다형 평가를 하게 되면 그냥 점수만 이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논서술 평가를 강화하게 되면 교사들이 이제 그걸 하나하나 다 절대평가하듯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시도교육감 협의회죠. 좀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원래 조금 제가 교직에 있을 때는 좀 정치적인 색깔을 조금 띤 단체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현 정부와 조금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냈으니까. 그래서 국수영사과를 통합으로 수능을 실시하는 것은 선택과목 유불리가 없어져서 좋은 것 같다. 그런데 이 2028 대입개편 시안 거기서 내신을 그렇게 상대평가로 바꾸게 되면 오히려 내신에서 선택과목 유불리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근데 이거는 저도 동의하는 조금 곳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신에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듣는 데서 1등급을 받기가 더 쉽겠죠. 결국에는 같은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이라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듣는 과목을 아이들이 학점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저도 이렇게 생각은 이건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제일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인데, 그 입학처장 두 분이 나오셨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동의대 입학처장 분이 나오셨고, 그분이 이제 전국 대학 협의회 회장이었고, 이분은 이제 서울 경기 대학 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 연고대 이제 그쪽 대학 협의회 회장인데, 한 살펴보자면 수능은 대입 전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수능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그래서 개종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대학에서 선발할 도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돌려 말하면 현재 입시 전형으로는 대입 개편안에 맞춰서 아이들을 선발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 즉 정시에서 대학의 상황과 모집단 특성에 맞게 평가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예시를 든 게 수능을 70%를 넣고 내신을 30% 넣는 게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수능만으로는 100% 선발을 할 수가 없다. 정시에서 지금 입학처장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지원 학과 특성에 맞는 과목을 이수했는가를 볼 것 같다. 이 말은 예를 들면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관련된 과목들이 있죠. 현재 뭐 과목 체계로 하면 생물이나 화학이나 이런 과목들을 이수를 했는가를 보겠다는 겁니다. 현재도 서울대나 연대는 제가 살펴봤을 때 의대 지원자들은 그 과목을 이수했으면 가산점을 주진 않지만 그거를 반영은 하겠다라고는 써 있어요. 입학 전형에. 근데 이거를 제가 보기엔 더 강화할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그래서 수시 쪽을 좀 살펴보자면 제가 그냥 줄글로 써놨는데, 등급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변별력 약화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요. 대학에서는 수시 모집에서, 즉 쉽게 말해서 교과 전형에서는 오히려 내신 성적만으로는 선발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등급 수가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는 1.5도 많아질 테고 2등급도 아까 뭐 몇만 명 됐었죠. 그러면 내신에서 교과 전형만으로 선발을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현재 하고 있는 논술이나 아니면 면접이나 가장 대학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최저 등급을 강화하는 겁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그래서 수시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오히려 교과 전형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더 이제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지만 현재 중2부터 그 이 아이들은 내신만 잘해서도 안 되고 수능만 잘 봐서도 안 되고 논술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세 가지를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이제 요즘에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추천형 면접을 폐지할 거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신설을 하겠다라고 수시에서, 고려대는 논술을 부활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학들에서 2028 개편안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그 전 아이들한테 점점 집어 넣을 거니까 현재 오신 중3 학부모님들이 더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능 쪽을 좀 살펴보자면 저희가 수학, 과학에 중점을 맞춰서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과 기준으로만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이과는 수능에서 원래 수원, 수투, 그리고 미적이나 아니면 기하를 선택을 하면서 했었는데, 이제 변경안에서는 이거는 이제 밑에 다 써놓은 건 심화 수학까지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수원도 해야 되고 수투도 해야 되고 기존에 문과가 하던 확통도 해야 되고 거기다 미적, 기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의 범위가 더 어떻게 보면 넓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과학으로 바뀐 거 다들 아시죠? 통합과학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네,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라서 제가 조금 의문점들 좀 써놨는데, 첫 번째로 통합과학 그 내용만 1학년 때 배우는 내용만으로 수능에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통합과학의 단원별 주제, 그러니까 그 성취 기준들 있죠. 그 성취 기준들에 맞춘 내용을 물화생지 1, 2에서 내는 거 아닐까. 왜냐면 변별력을 좀 가져야 되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이번 수능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킬러 문항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킬러 문항 없앴는데 오히려
수능 시험이 어땠죠? 더 어려웠죠? 불수능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학처럼 심화과학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 내용이라서 고2, 고3 계속 그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 때까지. 왜냐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저도 아까 뭐 김지수 원장님이 임용고시 그 몇십 대 몇백 대를 뚫고 그거 다 제 머릿속에 원래 초1부터 초6까지 교육과정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시험 보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되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신에서는 논서술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선행학습뿐만이 아니라 심화학습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기준으로 따져보면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학원에서 막 선행해옵니다. 뭐 중2, 중3, 고등학교에 다 해와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학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전 그냥 시험을 봤어요. 어머님들한테 연락해서 어머니 저 수학은 시험 보겠습니다. 그 시험을 보면 간단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간단한 문제들, 그러니까 정형화된 문제들은 다 풀어냅니다. 선행해온 아이들, 선행만 해온 아이들. 그런데 거기서 줄글로 이제 문제를 씁니다. 뭐는 뭔데,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읽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문제들 다 틀립니다, 아이들. 그거는 선행만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심화학습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내용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상위권 이과학과, 특히 메디컬 계열, 그리고 이공계 계열은 심화 수학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학들에서 요구를 할 것 같고. 그래서 학습량이 조금 늘어날 것 같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심화학습이 필요하고,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주 키워드가 학교 급 간의 연계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갈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 연계학습이 중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초등이나 중등 아이들은 고등에서의 통합과학의 선행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과학의 출제 경향을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내년 2학기 하반기에 문제를 이제 예시 문제를 내놓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 예시 문제 나오게 되면 저희 학원 자체에서도 선생님들과 같이 연구를 해서 한번 뭐 설명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가 까먹었는데 이게 제가 지금 QR코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게 Q&A QR코드입니다. 그래서 들으시다가 이제 제 뒤에도 두 분의 연사가 있으니까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기다 그냥 질문을 남겨주세요. 간단한 구글 폼이거든요. 어머님들 인적사항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설명회에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시간이 되면 바로 이 자리에서 Q&A 바로 해드리고, 만약에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어머님들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좀 오버가 된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얼마 전에 제가 만들었어요.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을.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나 아니면 저희 블로그에 이 Q&A 모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고민이실 것 같아요. 고교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정리를 해본 건데, 일반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급을 받기에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내신만으로 교과 전형으로 100%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는 좀 학원이니까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 부분에서는 좀 불리할 것 같다. 그리고 특목 자사고는 이제 교과 성적, 이제 말 그대로 등급 받기에서는 기존의 일반고보다 불리했지만 그 불리한 점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김진성 원장님께서 보여드렸던 표 기억나시죠? 그래서 교육과정이 일반고에 비해서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역량 차이일 수도 있고 그 교사들의 수급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사가 많아지면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임용고시를 예로 들어드리자면 그 한 해에 교사를 몇 명을 뽑겠다.
교육부에서 이제 기재부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 이만큼 뽑고 싶어요. 돈 주세요. 돈 없어. 이만큼만 뽑아. 그래서 점점 인원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임용 숫자가. 그래서 일반고에 비해서 특목자사고 교육과정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에서 말하는 그 과별 전공적 합성에 맞는 교과목을 이수를 했는가 그걸 보게 된다면 특목자사고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저희 김상우 부원장님 나오셔서 그러면 수학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